예. 자,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 벌어질 거냐. 한마디로 험난한 코스. 좀 살벌하게 표현하면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집니다. 트럼프가 이제 소송 제기를 아마 두 가지 방향에서 할 텐데, 하나는 투표 명부를 확인해 가면서 재검표하자. 이게 이제 투표 명부를 미국은 이제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 그 중앙 서버에 몽창 다 몰려 있죠. 그리고 그건 화웨이 통신 장비에 의해서 보고되었죠. 지난번엔. 그럼 화웨이 통신 장비는 뭐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 의하면 그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이야. 그리고 모든 통신 장비에는 제조회사가 뒷문으로 드나드는 뒷문이 있어요. 그래야 통신 장비를 메인테넌스를 해주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 주장이 맞다면, 미국의 염려가 맞다면은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쳐놓은 방화벽, 보호벽 안에 우리 중앙 서버가 들어가 있어서 중국 공산당과 관계된 자가 중앙 서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아예 이런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의 근본을 까면 이게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거든요. 18세 이상 주민등록자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선거권을 가지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이제 까면 뭐가 나오냐? 이 데이터를 까면 우리는 그게 나오지만 미국은 그런 집중화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주소지를 두 주에 두고 두 개의 주에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접경을 안 하죠. 그럼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그 접경 지역에 살면서 두 개 주에 두고 여기 가서 투표하고 차 몰고 쪼르륵 넘어가서 또 저기 가서 투표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카운티를 넘나들면서도 투표도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저게 카운티별로 하니까. 미국의 카운티 숫자가 3천 몇백 개 거의 4천 개에 달합니다. 우리로 치면 시군구, 기초단위. 평균 인구는 한 카운티에 한 9만 명 봐야겠죠, 미국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 쪽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요번에 투표 패턴이 셋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 그다음에 직접 사전 투표, 본 투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뚜렷하게 구별되니까 태블레이션을 하자. 그러니까 백모. 근데 백모 이거 악질이네. 우편 투표도 했고 직접 투표도 했네.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고요. 복수 투표가. 심지어 삼중도 가능할 거예요. 우편도 하고 직접 사전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태블레이션을 해서 하다 보면 뭐가 밝혀지냐. 그 투표 명부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유령 투표, 중복 투표가 걸러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 태블레이션에 바탕한 재검표. 태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명부 작성에 의한 재검표. 투표 명부 작성에 의한 재검표. 이거를 지금 트럼프 쪽이 아마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참고로 한국은 지금 이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법원과 선관위가 이걸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거는요. 개인 정보에 관한 겁니다. 아니 거기에 저것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 주소지도 없고 그 사람의 투표 내용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선거구에 이 사람이 투표를 부산 가서 부산 무슨 사전투표소에서 언제 어디서 했다. 이 사람은 본투표소에서 본투표 날 오전 10시 반에 했다. 이거거든요. 사람 이름 이거, 사람 이름 이거, 사람 이름 이거. 그거라도 좀 확인하자. 근데 그걸 안 풀어주죠. 미국은 요번에 아마 대법원이 이거를 연방대법원이 제대로 접수를 해주면 주대법원 말고요.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령이네 이거 다 걸러지죠. 자, 이거 풀렸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정을 할 때 이미 그 봉투에서 빠져나가서 투표는 계산된 거예요. 막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각거려가지고 공화당 쪽에서 아각거려서 그래도 11월 4일부터 들어온 건 따로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펜실베니아 같으면. 왜냐하면 투표 끝나고 3일 후까지 일주일 후까지 도착한 건 그래도 투표제로 인정하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해놔갖고 아주 썩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개봉을 해서 이미 개표를 한 거는 이 비밀투표 원칙 때문에 모르지만 이 사람이 누구고 언제 투표지를 보냈다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투표자 리스트는 짤 수 있죠. 근데 이게 엉터리야. 해보니까 막 중복돼 있고 난리가 아니야. 그럼 자, 그건 밝혀졌어. 그럼 바이든에서 몇 표 덜어내고 트럼프에서 몇 표 덜어낼 거냐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법원으로서도 연방 대법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아직 따로 모아놓은 거 11월 4일부터 도착한 거 그건 치지 마. 오케이, 그런 건 가능해. 11월 3일까지 도착해서 이미 개표를 해버린 거는 표를 못 걸러내는 거예요. 바이든에서 몇 표 빼내냐, 트럼프에서 몇 표 빼내냐 이걸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를 무효화하게 되는 거죠. 위스콘신 전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린다니까요, 이거. 위스콘신 전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스콘신 전체가 재투표 할 거냐?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위스콘신 재투표 할 때까지 다른 주 다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두세 개 주에서 결정 나니까. 그래서 이게 진흙탕 싸움 되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진흙탕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진흙탕 싸움 2탄은 뭐냐면 우체국 소인 안 찍힌 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걸러내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걸러내지는 못해요. 따로 개봉 안 하고 모아놓지 않은 한 걸러내는 건 없어요. 그러나 봉투를 봐서 소인 안 찍혔네, 소인 안 찍혀. 이게 뭐 몇만 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무효. 서명 안 된 거, 봉투에 서명 안 된 거, 혹은 투표지 누군지 몰라도 서명 안 된 거. 투표지에 서명 안 된 거는 걸러내면 돼요, 그냥.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돼. 우체국 소인은 전체가 무효 걸려버려, 저거. 도착 시간. 우체국 소인 다음에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도착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주는 11월 6일까지야. 아니야. 우리 주는 11월 10일까지야.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려 있고. 아주 복잡한 개싸움입니다. 주별로 다르고요. 그럼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직접 못 올라갈 거라고요. 이게 주법원으로 갔다가 주법원에서 트럼프한테 이게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어서 불리한 판결 나오고 그럼 연방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12월 선거인단을 대통령 선출인단을 12월 14일까지 구성하게 돼 있어요. 상하원이요. 자, 상원은 그때 공화고 하원은 민주야. 이거를 합의해서 뒤로 연기하지 않으면 선거 연기하자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너희가 그렇게 무서우면 선거 연기하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그 연기를 하려면 상하원이 합의해서 이 12월 14일을 서너 달 뒤로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단 1개월이라 뒤로 못 본다. 그럼 선출인단 구성에 실패하게 돼요. 그럼 선출인단 구성에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오와주다. 아이오와주인데 보니까 공화당 하원 의원이 3명, 민주당 하원 의원 2명. 그럼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서 대표를 하나 뽑아. 승자 독식에 주별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근데 한 명씩 당에 의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미국이 50개 주인데 26개가 공화당 주예요. 23개가 민주당 주고 민주당이 다수이고 하원 의원이 당적이 한 개 주가 둘이 다이다이 타이고 그러면 26개 주에서 공화당 대표가 뽑히고 23개 주에서 민주당 대표가 뽑히니까 당연히 공화당이 미는 사람이 다음은 제3인물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트럼프도 가능할 거고 제3인물이 제1인물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판이.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야 묻어 그거 남세스럽고 그 창피한 일 하지 말고 그냥 바이든이 먹은 걸로 가자. 그래 문제 많아 묻어. 대법원이 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게 막 제보가 들어오고
특히 민주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심각하니까 자 이런 심각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개싸움이 미국에서 왜 될 수 있냐. 진흙탕 싸움이. 우선 첫째는 정신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과 노선이 없으면 야 그거 지저분하고 추잡하게 그놈인데 아무나 좀 하면 어떠냐. 이런 그 중간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딱 친중 글로벌리스트 진영과 가치주권 애국 보수. 정신이 제대로 대립 구도가 잡혀 있다고 이게 지금. 노선이 사상이 관점이. 그러니까 이 싸움이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진영이요. 지금 트럼프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같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자신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정말 능구렁이에다가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와 그 대중 호소력, 대중 선동력 이거 쩔고 이거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정당이 지난 한 4년 동안 해서 공화당이 쫙 트럼프에 줄을 섰다고. 이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금 아리조나에서 아까 맥케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이제 중간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같은 당에서 상원을 임명을 해줘요. 임명한 임시 상원 의원이 여잔데 임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 편도 아니고 공화당의 옛날 그 반트럼프 성향의 범털들 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 별명이 털이 난 물고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프로드 피쉬인가 그래요. 물고기에 털이 안 나잖아. 이게 뭐냐 이거지 정체가. 그렇게 애매하게 굴다가 이번에 졌어요. 아리조나 상원 의원. 그 여자.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초 조직이 저게 계속 갈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화당이 트럼프에 딱 일치단결해 있다고요 사실은. 거기다가 대법원이 5대 3대 1. 나중에 일은 무늬만 보수고 저거 박쥐예요. 5대 3대 1 구조로 자유보수가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다 민초는 전국 수천만 민초가 조직화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 집회를 어떻게 했으며 서로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냐고. 거기다가 지식 담론 집단이 우리랑 달리 우리는 지금 이제 정교모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또 몇 명 유튜브에서 막 이제 걸음마예요. 이쪽에서 베스트셀러 쓴 적 있나요? 이번에 처음 나왔잖아요. 반일 종족주의. 그전에 이쪽 베스트셀러가 없었다고요. 이제 처음으로 지식 담론층이 형성된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고급 자유보수 사상가, 담론가들이 두껍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뉴미디어. 여기랑 달리 거기는 유튜브, 트위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모 세네타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곰수 조회수 한번 보세요. 구독자 수. 유시민의 뭐 알릴레온과 조회수 구독자 수 한번 보세요. 백모는 따라가질 못해요. 발바닥도. 우리가 저쪽 애들에 비해서 그래도 생태계를 좀 만들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여기는 형편없이 밀려요. 반면에 저쪽은요. 인터넷 쪽, 뭐 유튜브 쪽, 트위터 쪽 이런 거 딱 보면 이쪽 자유보수가 절대 다수예요. 올드미디어. 여기 우리 편 드는 사람, 그 올드미디어 거의 없잖아요. 저기는요. 지방신문 딱 내려가면은 상당히 균형 잡혀져 있어요. 지방신문이 많이 죽긴 죽었지만 균형 잡혀져 있다고요. 또 지방화되어 있는 라디오 방송은 다 지방화되어 있잖아요. 그 균형 잡혀져 있다고요. 자유보수가 많아요 또. 그리고 폭스는 저게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폭스에 그래도 그 3인방을 중심으로 한 일부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터커 칼슨, 그다음에 로라 잉그램, 그다음에 션 해너티. 이게 이 자유보수 3인방이거든요. 폭스에. 거길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우리 앞으로 선거제도 언젠가 고쳐야 되니까 참관인이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게 확인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미국은 확인 가능한 분산 시스템이에요. 아날로그식으로. 전국 약 4,000개 카운티로 분산돼 있어요. 한국은 디지털 집중이죠.
화웨이 방화벽 안에 존재하는 중앙선관위 서버 컴퓨터로 집중돼 있고 이거 파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의 완전 범죄가 가능해져요, 이게. 뭐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저는 단언은 안 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요, 저건. 얘들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다 기록이 남아있고 나중에 캐면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요번에 이 트럼프의 저거가 요번에 그 대형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맞아. 문제 있어. 라고 판결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답은 안 줄 거예요. 다시 재투표에 이런 답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돼.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12월 14일까지 과연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전입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쟤들을 보죠. 저는 항상 정신을 먼저 보니까 쟤들의 정신은 해체와 PC죠. PC는 정치위선 낙인질이죠. 아 저거 친일파, 아 저거 인종차별주의자, 아 저거 젠더차별주의자, 아 저거 전쟁광, 아 저거 박사모, 아 저거 박바, 아 저거 태극기 부대. 이렇게 해서 낙인해가지고 밟아버리는 방식. 그게 PC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개념 있고 진보적이며 정당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넋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체와 PC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체는 그거죠. 야 진실 거짓 구별 그런 거 없어. 선악 구별 그런 거 없어. 옳고 기름 구별 그런 거 없어. 다 상대적인 거고. 다 그때그때 다른 거야. 중요한 게 뭐냐고? 글쎄. 야 그때그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딱 뭉쳐가지고 한번 촛불 들고 나가서 사회에 충격을 가고 흔드는 거 아닐까? 이게 해체주의예요. Deconstructivism.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철학에서 정의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이 해체와 PC 낙인질에는 그 안에 뭐가 따리 틀고 있냐. 모든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자. 이 앙심이 따리 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앙심은 어디서부터 근원하냐. 200여 년 전 230년 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근원하잖아요. 그때는 온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자. 그게 앙심이었죠. 그게 공산주의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다 공산주의 망하고 나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피바다 만들자. 이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아주 직접적이 된 게 노골적이 된 게 사람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자. 이게 앙심이죠.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체와 PC 깃발을 들고 뛰어다니냐고요. 얘들이 이거라고요 결국. 그런데 이런 거를 잘 나가는 자들이 결합해서 30년 전에 결합해서 드디어 잘 나가는 자들이 이거를 섬기는 신도가 된 거예요. 거대 언론, 민주당,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빅텍, 거대 금융, 월가. 처음에는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쓰는 사냥개로 알았지. 풀어놓고 워리 물어 그러면 이제 주권국가를 가서 물어 뜯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약화시키고 서유럽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하지만 이게 개가 아니라 이게 지옥의 불개네. 헬하운드네. 정신덩어리인 거예요. 20년 30년 지나면 얘가 거대 언론과 민주당과 빅텍과 거대 금융을 장악을 하죠. 정신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과 악마적 정신으로 중무장된 지옥의 불개가 같이 붙어 다니면 30년 지나면 지옥의 불개가 주인이고 저거죠. 아니 파우스트에 나오잖아요. 메피스토 팰레스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맨 같이 하잖아. 내가 당신 도와서 창의성 주고 크리에이티브네스. 내가 당신 도와서 세상에 업적 남기게 해주겠다. 나랑 계약하자. 아주 공손한 세일즈맨 아닙니까? 악마는 처음에 굉장히 공손한 세일즈맨, 섬기는 자로서 접근합니다. 지배하는 자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 손을 잡고 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악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인간은 정신의 동물이거든. 상징의 동물이고. 이 정신과 상징을 사용하면 저기 내 자꾸 발목 잡고 있고 나 자꾸 방해하고 있는 저 미국 저기 주권국가 약화시킬 수 있고 서유럽 각국의 주권국가 시킬 수 있어요. 딱 개줄 풀어가지고 야 물어 월이 물어. 그래서 해체와 앙심이 학학학학 하고 가서 물어 뜯은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근데 얘가 사냥개가 아니거든. 얘는 지옥의 불개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장악하고 있다고. 내 머리를.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요번에 무슨 짓을 한 거냐. 구태타를 한 거예요. 이 잘 나가는 자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에서 가치주권 자유보수가 대세가 되는 것을 막겠다. 그러고서 이 무식한 짓을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즉 부정선거 구태타를 통해서 이들은 첫째 미국 정치를 장악하고 둘째 상황을 되돌이킨다. 즉 다시 말해 자유보수 가치주권 자유보수가 앞으로 입도 뻥끗 못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걸 한 거예요. 이 구태타예요. 정치 권력과 상징 담론의 권력을 같이 장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번에 어마무시한 구태타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앞으로 미국 대법원이 만약에 재검표 이런 그것도 그 투표자 명부 작성에 의한 재검표 이래버리면 이제 이건 무시무시하게 물꼬터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무릎 꿇어요. 왜냐? 협조 안 하면 그게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 안 하면 결국은 12월 14일 날 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법도 안 바꾼다고요.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선출인단 구성에 실패해요. 선출인단 구성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차기 대통령 지명해 버리는 거예요. 공화당 하원의 대표들이 결국은 26명이. 그 무시무시한 정치내전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 멍청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이 관점은 굉장히 멍청한 탐욕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까 뭐 진영이 이렇게 짜였으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트럼프 쪽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싸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철학적으로 고상한 소리만 딱 한마디 할게요. 정신의 전쟁은 싸움의 판 한번 물꼬가 트이면 즉 싸움의 판과 프레임이 잡히면 다시 말해서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아니면은 가치주권 자유보수냐 이 구도가 이번에 잡혔잖아요. 이렇게 구도가 한번 잡히면 빠꼬오라이가 안 돼요. 빠꼬오라이가 안 돼요. 우리 한국의 자유보수가 고생하는 거는요. 이 구도를 못 잡아낸 거예요. 이 구도가 잡히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진영이 딱 정당은 정당대로 지식은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담론은 담론대로 민초조직은 민초조직대로 아니 전국 4만 명 이념화돼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전교조 교사 조직에 대별될 수 있는 우리 쪽 조직이 뭐가 있냐고. 없어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민초는 민초대로 이렇게 딱딱 각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딱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싸움 프레임이 잡힌 거거든. 이 정신의 대결을 둘러싸고 그럼 이거는 빠꼬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황당한 구태타를 저질렀다. 저게 뒤끝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조선은 이 와중에서도 계속 악날무식한 소리를 하네. 정말 미치겠네. 내가 조선을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려요. 조선의 오머식이라는 기자인데 얼마나 이 심각한 그 왜곡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게 조선일보 오늘 그 신문 제목이에요. 트럼프 따옴표.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나 따옴표. 점점점 사실상 패배 시인 이러고 뽑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그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있었던 트윗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트윗에 그럼 본문은 뭐라고 돼 있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른바 의미 있는 법률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투쟁은 막장 드라마이다. 우리 미국 시스템,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 관한 정직성은 이미 깊게 손상됐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쓴 거예요. 자, 이거가 영어로 바로 말할게요. Our lawyers have asked for meaningful access. 그러니까 우리 법률 나랑 같이 일하는 법률가들이 의미 깊은 방식의 접근을 법률적 그러니까 조치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But what good does that do? What good does that do? 하면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걸로 해석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법률가들의 법률 투쟁은 법률가에 의한 법률 투쟁이라는 건 막장 드라마다. The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법률 투쟁에서 이기는 것과 별도로 우리는 이미 작살났다. 무엇에서 작살났냐? The integrity of our system and to the presidential itself. election itself.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정직성, 특히 대통령 선거제도의 정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데미지 입은 상태다. This is what should be discussed. 자, 이것은 반드시 토론되어야 한다. 이것이라는 건 대통령 선거제도예요. 미국에서 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문장 바로 앞에 있는 거. 대통령 선거제도는 반드시 토론돼야 된다. 누구에서 토론돼? 언론과 정당. 야, 너 언론 정당 이거 토론 시작해. 이 소리에 이게 지금. 이 소리 왜 할까요? 자기는 법률 투쟁하려고. 막장 드라마요. 어차피 이제 개싸움의 진흙탕. 자기 진흙탕 개싸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명분 쌓게 하는 거야. 나 개싸움 할 테니까 너희는 선거제도 토론해. 이 소리라고.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 이거를 어떻게 트럼프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 이렇게 쓸 수 있냐고. 나는 진짜 뇌수 구조가 희한한 거야. 오 기자님. 당신 뇌수 구조 정말 희한해. 아주 재밌는 인간 샘플이에요. 뇌수 샘플이야. 한번 열어보고 싶어. 그래서 돋보기 들고 관찰하고 싶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근데 뭐 관찰 안 들고 안 보이겠죠. 안에서 작동할 테니까. 시냅스로. 아주 희한한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이 폐지하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막장 드라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대법원이 저보고 만약에 이거를 야, 이번 대선 문제 많은 거 있는 거 아는데 덮자. 아니야. 투표자 명부 확인나가면서 재검표해.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렇게 결정할 건지. 굉장히 손에 땀을 줍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후자로 결정을 하면 전자로 결정하면 이건 이제 대패하는 거예요. 후자로 결정하면요. 이제 민주당은 딱 목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12월 14일까지 진실을 밝히는 프로세스에 협조하든지 아니면은 12월 14일 지나면 공화당 26명 하원 의원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지명하겠다 그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이 공화당이 유리하거든요. 12월 14일 이후가. 참고로 뭐 이번 대선에 관한 그 싸움을 두고 뭐 2000년 알고와 아들 부시 사이의 싸움 이거 아닙니다. 알고와 아들 부시는요 개표예요 그냥. 선거 부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적 규모의 선거 부정에 관한 얘기고요. 특히 민주당 주지사로 있는 주마다. 이거 아마 아주 지능적으로 했을 거예요. 주지사가 직접 명령 안 합니다 이런 거. 자기는 제도적 허점만 툭툭툭툭 뚫어놓고 윙크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극좌 세력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화웨이 보호망 안에 중앙 서버로 돼 있어 미국 전체에서 이게 거의 완전 범죄 같이 이루어졌다. 그럼 밝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긴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국 4,000개 선관위 걔들 말로 하면 카운티 일렉션 오피스로 분산되어 있다고요. 까면 다 나오는 거예요. 특히 규모가 작은 마을들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데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카운티들은. 다 아름아름으로 알만한 사이인데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뭐하고 살 거냐. 우리는 뭐하고 살 거냐. 자, 미국이 앞으로 이런 급물살을 타고 가요. 일단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나를 좀 봐야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아주 허리띠 단디 졸라매고 이 무시무시한 거 봤잖아요.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 접수 음모를 짠 거 아닙니까? 미국 대선 선거 부정은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미국 접수 음모예요. 쿠데타 음모라고요. 이게. 다 역할이 분담돼 있어서 이것의 총 수괴가 바이든이다, 뭐 오바마다 이렇게 안 찍힙니다. 부정이 있었다 그래도 뒤에 뭐가 작동했는지는 결국 안 밝혀질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편을 누가 들었냐, 누가 이걸 박수치고 있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요. 미국에서 그 정도의 진짜 세계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전 형태로. 우리도 뭐 이제 허리띠 딱 졸라매고 전투화 신발 딱 조이고 뛸 준비해야 됩니다. 뭘 향해서 뛰냐? 우리는 언론도 없고 우리를 대표해주는 정당 정치인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층 아직 성장 중이고, 그러니까 지식층은 지식대로 좀 조직화되는 그거 하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냐? 이 자유민초 조직 만들 수 있죠. 선거구별로 씨앗을 만들어둬야죠. 그래서 진짜로 필요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문자 010-6368-9901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